오천수의 진심 어린 축사가 울려 퍼졌다. 이 좋은 날 시동생들을 대표해서 제가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형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마광숙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첫 남편 장수와의 짧았던 열흘, 그리고 혼자서 이 가족을 지켜온 힘겨웠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SG워너비의 라라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내 시동생들이 함께 부르는 축가를 들으며 마광숙은 끝내 오열하고 말았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결혼 일주일 후, 한동석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행동했다. 매일 새벽 마광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 손수차를 우렸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다. 광숙 씨, 이 차는 제가 직접 우린 거예요. 어떤 맛인지 한번 드셔보세요. 마광숙은 한동석이 건네는 차를 받아들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회장님이 저를 위해 직접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회장님,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광숙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어요. 한동석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마광숙은 그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든다니. 새벽 5시,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일어나려 하자 한동석이 눈을 떴다. 광숙 씨, 벌써 가시는 거예요? 회장님, 깨우려던 게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잡았다. 광숙 씨, 가끔은 좀 늦게 나가셔도 안 될까요? 아침에 같이 차라도 마시고. 마광숙은 한동석의 아쉬워하는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다. 회장님도 외로우시겠구나. 하지만 지금 술도가 상황을 생각하면. 회장님, 미안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운함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며칠 전부터 박정수의 행동이 이상했다. 화장실 위치를 찾지 못해 헤맸거나 밥을 먹고 나서 밥은 언제 주시나요? 라고 묻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결이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였다. 할머니, 저 왔어요. 박정수는 한결을 빤히 바라보더니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한결은 순간 숨이 막혔다. 할머니가 나를 모르신다고? 할머니, 저 결이에요. 손자 결이요. 결이? 결이가 누구죠? 아저씨,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한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의사로서 수많은 치매 환자를 진료해왔지만 자신의 할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잊었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한봄은 더욱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다. 평생 자신을 우리 봄이, 예쁜 봄이 하며 어여삐 여겨주던 할머니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할머니, 저 봄이에요. 아빠의 딸 봄이요. 봄이요? 죄송한데 전 봄이라는 사람을 모르거든요. 여기가 제 집이 맞나요? 한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다.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박정수가 마광숙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민서야 라고 부르는 때였다. 우리 민서,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박정수는 마광숙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민서야, 엄마 혼자 두고 어디 가지 마. 무서워. 마광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께서 저를 돌아가신 딸로 보고 계시는구나.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 가슴이 아팠다.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어디 안 가요. 마광숙은 박정수를 딸로 여기며 위로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자신이 진짜 딸은 아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에게 위안이 되어드리고 싶었다. 한동석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마광숙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장모님을 위로해드리다니.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구치소 면회실. 독고탁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장미애를 마주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당신, 나 좀 도와줘. 독고탁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굴복하는 순간이었다. 장미애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당신이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이야. 미워하려 해도 완전히 미워할 수 없는 게 부부의 정이었다. 여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세리마는 지켜줘. 내가 잘못했어. 독고탁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철 같던 그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장미애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세리는 내가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독고탁 구속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독수리술도가도 덩달아 주목받기 시작했다. 독고탁의 라이벌 독수리술도가는 과연 어떤 곳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처음에는 호의적인 기사들이 많았다. 전통을 지키며 정직하게 술을 빚는 소규모 양조장 대기업에 맞서 싸운 작은 술도가의 승리 같은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됐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독수리 술도가가 독고탁을 고발해서 저렇게 된 거래? 원래 그 집 며느리가 별수였다더라. 독고탁 부인이랑도 원수지간이고 돈 많은 호텔 회장이랑 결혼했다던데 뭔가 수상하지 않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상하게 변질되어 갔다. 마광숙이 한동석과 결혼한 것도 독고탁이 구속된 것도 모두 뭔가 계획된 일인 것처럼 와전되었다. 어느 날 오후 술도가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오천수는 당황했다. 국세청이요? 무슨 일로? 독고탁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광숙은 머리가 하얘졌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방문객이 왔다. 이번에는 은행 관계자였다. 죄송합니다만 대출 조건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저희가 연체한 적도 없는데. 언론 보도로 인해 신용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요. 본사 방침입니다. 마광숙은 절망적이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을 알게 된 한동석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소문의 진원지를 파악하고 언론사에도 연락을 취했다. 기자님, 독수리 술도가에 대한 기사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한동석은 직접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또한 자신이 아는 법조인들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며칠 후 한 일간지에 독수리 술도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마광숙과 독고탁의 진짜 관계,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의 진실된 모습을 담은 기사였다. 마광숙은 그 기사를 보고 한동석에게 달려갔다. 회장님, 이거 회장님이 하신 거죠? 한동석은 애매하게 웃었다. 저는 그냥 아는 기자한테 사실을 얘기해 준 것뿐이에요. 회장님. 마광숙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서. 광숙 씨,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 부부잖아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한동석은 마광숙을 꼭 안아주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두 사람의 일상은 점점 달콤해져 갔다. 한동석은 매일 저녁 마광숙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호텔 입구에서 기다렸다. 광숙 씨,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회장님이 기다려주시니까 하루 종일 힘이 났어요. 어느 날 저녁, 한동석은 마광숙을 호텔 옥상으로 데려갔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 작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다. 회장님, 이게 뭐예요? 우리만의 특별한 저녁이에요. 광숙 씨랑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못 해봤잖아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는 마광숙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광숙 씨,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광숙 씨가 옆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마광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회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요. 제 진심인데.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등에 살며시 입맞춤했다. 광숙 씨 사랑해요. 며칠 후 장미애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피해 보상금으로 내놓기로 한 것이다. 독고세리는 어머니의 결정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엄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리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으로서의 품격이야. 장미애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힘들겠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세리 뒷바라지 할게. 마광숙은 새벽에 독수리 술도가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최근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박정수의 치매, 독고탁 사건의 여파, 그리고 한동석과의 새로운 삶.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그때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광숙 씨, 여기 있었군요. 한동석이었다. 잠에서 깨어 마광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온 것이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광숙 씨가 힘들 때 혼자 있으면 안 되죠. 한동석은 마광숙 옆에 앉았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여요.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기대며 말했다. 회장님, 저 때문에 너무 많은 일에 휘말리게 되신 것 같아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광숙 씨 일이 곧 제 일이에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광숙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어려움도 광숙 씨랑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어요. 회장님, 광숙 씨,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둘이잖아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사랑해요, 광숙 씨. 평생 지켜드릴게요. 마광숙은 한동석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구나. 저도 사랑해요, 회장님. 두 사람은 새벽 공기 속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점 깊어가는 한동석과 마광숙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본방 사수도 잊지 마세요.